안녕하십니까. 한국감사협회 웨비나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 과정의 주제는 내부 감사 역량과 자격증입니다. 저는 스피커 최준목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국제공인내부감사사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 내부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 실무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현재 이번 과정의 주제이기도 한 내부감사사, 국제공인 내부감사 CIA, 그리고 국제내부감사실무사 IP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자격증에 대해서 그 의미 그리고 취득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문 역량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내부감사 직무의 특성, 그리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요구되는 전문 역량, 다음으로는 이런 전문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문 역량 보유의 필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구성원이 사람이 주어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의 이제 양이나 기량을 이제 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직무 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 직무 역량은 교육 훈련이라든가 또는 자기 개발, 지식과 경험의 축적 또는 관련 전문 자격 요건을 충족을 통해서 바람직한 수준까지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전문성이라 함은 보통 사람 이상으로서의 어떤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전문성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가능하고요. 특히 공인된 국가나 아니면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인정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그 전문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직무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즉, 지식과 경험, 전문 자격증을 다 보유해야만 전문가다 또는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때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을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 없이 자격증만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은 전문성은 없다라고 이제 또 평가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일반 직무와 내부 감사 직무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직무는 주어진 업무 범위입니다. 회계부서 직원이면 회계 업무가 이제 업무 범위인데, 내부 감사 직무는 다릅니다. 그 조직 내에 있는 모든 단위 조직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넓은 범위가 다 업무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반 직무에 비해서 훨씬 업무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죠.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보면 일반 직무는 직접적입니다. 주어진 직무를 직무를 수행을 통해서 조직이 본인한테 주어진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부서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즉 수감부서가 조직에서 주어진 직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촉진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책임, 또 그런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촉진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성 관련해서도 일반 직무는 특정 영역과 관련된
그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전문가. 그럼 회계 쪽에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 또 더 심도 있는 어떤 뭐 경험을 구비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한 부분에서 깊숙이 대표적인 게 회계사, CPA, 변호사, 또 뭐 IT 보안 전문가, 또 리스크관리 전문가라고 이제 그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감사 쪽의 전문가는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해서 업무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감사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스페셜리스트에 대비해서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내부 감사 직무의 특성 무엇이고 관련해서 그 전문 역량을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 감사 기능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전문 역량을 보여야만 내부 감사 부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감사 부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기업이 계획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 달성 의무를 내부 감사 부서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직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기할 의무. 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목표 달성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조직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직을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간접적인 책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촉진시켜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 보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적 요건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법에는 감사는 이사의 직무에 집행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관법이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자체 감사는 자체 감사 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부정, 비리 행위를 예방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의 계획목표 달성 관련된 의무 이행과 관련입니다. 조직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내부감사의 목표죠. 자, 이런 뭐 조직 목적 달성 관련해서는 그 조직의 다른 단위 조직의 의무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 활동 수행을 통해서 조직 목적 달성에 유효한 통찰을 형성을 합니다. 이 통찰을 이해관계자한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럼 설득당한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효과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이제 궁극적으로 촉진하는 게 내부감사부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내부감사부서가 조직 내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도 이제 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부감사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사회, 최고경영진을 주요 이해관계자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내부감사부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주요한 이해관계자한테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요한 이해관계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이 구비해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요. 첫째, 그 통찰이 조직 목표 달성에 목적 달성에 유효해야 된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통찰이 주요 이해관계자가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통찰이 어떤 이렇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 즉 전체를 보는 차원, 좀 전사적인 차원 관점에서 그 이루어진 그런 통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관계자의 주요 관계자 업무 범위가 뭡니까? 예, 전사적인 어떤 그런 범위죠. 그런 범위를 고렸을 때 내부 감사인들도 전사적인 차원의 비율을 가진 그런 측면에서 통찰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 과거에 누가 잘못했어, 혼나야 돼 이런 방식이 아니고 미래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로 인해서 예상되는 리스크가 이런 건데 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찰은 이런 거야. 그러니 경영진 우리가 제시한 통찰을 당신네들이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사용을 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통찰의 요건을 구비해야만 그 통찰이 이해관계자한테 설득당할, 수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 법정 요건인데요. 상법 412조에 보면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를 위해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서, 이사는 뭐 대표이사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이제 상법에서 부여된 거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기구의 장, 감사죠. 감사는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 사무, 그리고 공무원,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한 이수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민간기업의 감사, 공공기업의 감사부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부감사 직무의 특성과 요구되는 전문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감사인이 전문 역량, 즉 감사 전문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문 역량을 보유해야만 내부감사인들이 형성한 통찰에 대해서 주 이해관계자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 저 내부감사인은 저렇게 아주 풍부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적인 통찰을 형성했을 거야. 라고 이제 이해관계자가 믿고 그 통찰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통찰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조직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까? 예, 주 이해관계자입니다. 주 이해관계자가 감사인들의 형성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 결과가 조직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요 연계자가 내부 감사 부서에 대해서 꼭 필요하구나. 감사 부서 꼭 필요하구나. 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부 감사 부서가 이름만 아닌 실제 뭔가 활동을 해서 조직에 기여하는 그런 실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어떤 존재로서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부감사 부서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인들이 전문 역량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 직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감사 직무는 종합직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부서처럼 특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있는 모든 단위 조직, 모든 업무 활동, 또 모든 구성원뿐만 아니고 그 조직과 업무 관계, 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 협력업체를 의미하죠. 이들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업무 활동, 그리고 그 업무 활동을 소관하는 부서가 다 감사 대상이고요. 또 조직과 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도 감사 대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감사인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직원보다도 굉장히 넓으면서도 굉장히 또 깊으면서도 다각적인 그런 시각과 견해를 보여야 되고요. 또 스페셜리티가 아니라 제너리스트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 이 감사 활동 결과 형성된 통찰을 누구한테 전달해 줍니까? 주 이해관계자. 회사에서 가장 탑 레벨에 있는 그런 관계자한테 전달해주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감사 결과 형성한 통찰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다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왜 팀워크가 필수적이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선 감사 결과는 완전해야 되죠.
만약 감사 결과가 자, 틀렸다, 오류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감사 결과는 감사 대상 부서, 수감 부서, 더 나아가 주식 전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 잘못된 감사 결과가 만약에 감사 대상 부서 또는 주 이해관계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할 거면은 쓸데없는 통제 또는 비효율, 비효과적인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 이걸 우리가 불필요한 통제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내부 감사인이 감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라 하면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감사인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팀워크가 필요한,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직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장 감사 구성 시 그 감사팀을 꾸려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의 그 감사팀의 최소한 인원수는 몇 명이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부 감사인 혼자로서는 완전한 또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사 의견 또는 통찰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내부 감사 직무는 조직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탤런트 파이프라인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부 감사 직무의 특성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업무 범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좀 설명드렸죠. 조직 내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제3자 또는 조직에 있는 일선 업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다 감사 범위, 그런 걸 범위로 감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직의 모든 정보 자산, 시설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따부서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즉, 그 과정에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연간 감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별 감사 지역상 사후할 단계까지 모든 감사 절차에서 다양한 계층, 내부 직원들, 또 외부 사람들, 직급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다양한 방식, 면담, 관찰 또는 문서 검증 등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늘 전사적인 큰 그림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고요. 또 현재,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둔 그런 인사이트 통찰을 형성을 하고요. 또 일반 이해관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둬서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람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이 내부 감사 기능이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The Great Place to Work. 일하기에 가장 최적인 장소. 의역을 하면 인재 양성의 최적의 장소라고도 이제 불린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부 감사인이 보유해야 할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내부 감사인이 조직의 모든 단위 감사에 필요한 지식을 그것도 충분하게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인 입장에서는 보유 수준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식별 수준입니다. 회계, 경제학, 상법, 재무 이런 부분에서는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유해도 되고요. 자, 이해는 뭐냐? 식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수준인데요. 즉, 감사 업무의 주된 목적이 수감 부서가 주어진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목표 달성이 왜 중요하고 달성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경영관리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정도, 이해하는 수준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능수 수준인데요. 이거는 조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고 깊은 수준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 감사 기준, 당연한 얘기고요. 또 리스크 관리 통제, 또 지배 구조, 그거에 대해서 일반 직원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완전한 어떤 감사 통찰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시각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문제 분석, 또 통찰에 기반한 어떤 높은 수준의 판단력을 또 보유할 필요가 있고요. 감사 결과 형성한 통찰들을 이해관계자한테 효과적으로, 그것도 완전하게,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대방을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변하도록 촉진시켜주는 기술, 즉 사람 관리 능력도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바로 내부 감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여야 될 전문 역량, 즉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여야 될 전문 역량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력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부 감사인은 고도의 판단력을 보여야 되는지, 그건 감사 이해관계자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는 왼쪽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 업무 수행자부터 고위 경영진까지. 하위 관리자, 일선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형태가 우리가 중거 감사 또는 벅신수 감사라고 부르고요. 관리자나 고위 경영진을 감사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감사를 우리가 효과성 감사, 효율성 감사 또는 경영 감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직 입장에서 어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체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선 업무 수행자, 고위 경영진, 누가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고위 경영진이겠죠. 그럼 내부 감사인들이 감사 결과를 조직에 훨씬 더 많은 범위에 더 깊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 의견을 형성을 해야 되고 누구를 설득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고위 경영진이죠. 그러면 고위 경영진 레벨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결과, 통찰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레벨에 맞는 어떤 판단 능력을 외부 감사인들도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게 되면 내부 감사인들이 향후에 탑 매니저가 될 어떤 그런 역량, 또 자격 요건을 또 구비하는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부서는 본인들이 직접 조직의 목표 달성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그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소통 기술이죠. 얼마 전에 모 국제 내부감사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슬라이드시피 내부감사인들이 보유해야 되는 스킬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스킬이 중요할까? 라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의사소통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전한 비판의식, IT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세밀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사소통 기술은 내부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 가치에 증진하는데 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잘해도 그게 이해관계자한테 전달이 안 된다면,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사 결과는 조직에 아무런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내부감사 전문 역량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감사 자격증 종류입니다. 우선 구분해보면 내부감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격증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격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자격증, 국제 공인 자격증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국내의 내부감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자격증,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 3일 정도 교육을 받고 부여하는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은 내부감사 전문성을 보장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흠결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공인 자격증만이 내부감사인들이 감사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공인 자격증을 보면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죠. 국제내부감사실무자 IP라고 부릅니다. 이 자격증이 있고요. 또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자격증이죠. 국제공인내부감사 자격증 있고요. 다음으로는 국제공인리스크관리감사사 CRMA, 그리고 IT 쪽에 특화된 감사 자격증, 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간접 자격증으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이런 특정 업무와 관련된 스페셜리스트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요. 그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국제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국제공인 자격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시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자격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논의를 하고요. 어느 자격증부터 따는 것이 유리할까, 또는 따는데 용이할까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별로 취득을 권장합니다. 역량이 되신다면 동시에 IAP, CIA, CRM이 다 따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자격 중에 어느 것부터 따면 이 세 가지 자격증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쉽게 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IP 자격증을 먼저 따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 IP 자격증은 내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게 주요 어떤 출제 내용입니다. 내부 감사 기능이 무엇이고, 독립성이 무엇이고, 또 리스크 관리라든가 지배구조, 통제에 대한 개념, 또 현장 감사 절차할 때 어떤 감사보고서, 어떤 작성, 감사 조각성,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세계 감사협회에서 발간한 국제 내부 감사 직무 수행 방안, IPPF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 감사 기능과 관련된, 또 내부 감사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룰들을 제시한 것들입니다. 국제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만 충분히 학습한다면 통과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문제를 묻습니다. 따라서 감사 경력 없는 분들, 또는 앞으로 감사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은 분들, 학생분들, 이런 감사 업무에 입문 수준에 있는 분들이 도전하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반면에 CIA는요, 실무 절차 감사 기법에서 붙긴 하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응용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더 이제 내부 감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 절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그 실무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없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 절차에 묻기 때문에 좀 도전하기가, 좀 한 번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IP 시험을 먼저 통과하시고 나면 CIA를 응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구비됐다라고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무 사례, 응용 부분에만 공부하신다면 CI 자격증, 이것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3단계 CRM이 있는데요. 이 CRMA는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CI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또 5년 이상의 내부 감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응시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좁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나 이제 응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격직별 주요 출제 내용을 간단히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P는 내부 감사 기능, 실무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요. 또 감사 기법, 감사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도 응용력이 아니라 이해 수준, 예를 업무 플로우 절차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수준의 어떤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IA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감사 기능, 감사 절차에 대해서 심화된 지식, 또 응용 능력을 묻고요. 또 출제 범위도 감사 업무만 묻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 마케팅, 판매, 뭐 IT 보안, 이 광범위한 업무, 그리고 그 업무의 어떤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매 업무에 대해서 묻는데 구매 업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감사 업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바로 도전해서 취득하기는 쉽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CRM에는요, 그 내부 감사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응용도 아주 어려운 응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고요. 또 가버넌스나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별로 추천 대상자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같은 경우는요, 내부 감사 업무를 단기간에 파악하기를 희망하시는 신임 감사님 또는 감사위원님들, 또 내부 감사 경력이 없는 신임 감사인, 순환 보직제가 적용이 돼서 감사 경력을 좀 깊게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감사인들, 국제 내부 감사 자격증을 따고는 싶은데 CI 자격증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CI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 내부 감사 전문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입증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IP 자격증이 굉장히 뭐랄까 적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CI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 내부 감사 역량을 증명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내부 감사 역량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 자격증 취득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또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에서 최고 경영진, 최고 CEO까지 가겠다 하는 분들한테 이 CI 자격증 취득을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 CEO 중에 CI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CI 자격증이 CEO로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국내 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나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 CI 자격증을 이제 공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CRM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든가 또 가버넌스라든가 그런 통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심화된 전문 지식을 부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마땅한 적합한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LP 자격증 그 출제 경향과 실제 내용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 자격증, 예, 국제적인 자격증 많습니다. 세계인 감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 묻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제 내부 감사 경력이 없는 신임 내부 감사인들한테 공고가 드리는 자격증이고요. 향후에 CI 자격증 따시길 희망하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방식을 보면은 100문제가 나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특이하게도 사지선당이 아니고 삼지선당입니다. 자, 이만큼 좀 기본적인 이제 문제를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응시어는 한국어, 영어 다 선택 가능한데요. 한국어를 선택할 때도 바로 옆에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영어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옆에 있는 영어 문제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 문제가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750점 만점에 600점 이상 점하시면 됩니다. 문제 출제 경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지식, 개념 이해, 기초 지식, 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국제 내부 감사 직무 수행 방안 IPPF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만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대한 개념, 취지만 이해하면은 그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IPPF 기준으로 출제 비율을 보면요. 내부 감사 속성에서 20%, 내부 감사 업무 성격에서 20%, 감사 계획 수립에서 23%, 현장 감사 수행에서 25%, 감사 결과, 감사 보고서 배포와 관련해서 12%, 이렇게 이제 출제 비율이 그렇게 되고요. 현장 감사 수행에서 이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데, 이 또한 그 실제 사례를 묻는 질문은 많지 않기 때문에 IPF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공인 내부 감사사 자격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내부 감사 자격증입니다. 자, 역사도 오래됐죠. 근데 IAP가 그 자격증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CI 자격증을 한 번에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부 감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뭔가 감사 업무를 시작하고자나 여기에 이제 CI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서 뭔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서 내가 감사 업무 못하겠다. 그게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는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감사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그 경력을 확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IP라는 자격증이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CI는 현재 그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그리고 품질 높은 그런 내부 감사를 지향하는 이런 추세에 대응해서 내부 감사인이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대표하는 그런 지표로 인정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또는 선진국에서는 미래 경영진의 후보 자격을 이 CI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고 있냐라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시험 방식은 이제 그 IIP하고는 다른데 IIP 한 과목을 보는데 이 CI는 세 과목을 봅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세 과목을 봅니다. 파트 1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125 문제를 묻고요. 시험 시간은 150분이고요. 파트 2와 파트 3는 각각 100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120분입니다. IP는 3지선다형인데 이 CI는 4지선다형입니다. CI 시험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이 있고 밑에 이제 답이 4개가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4개 중에 2가지가 올바른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만 명확하게 답으로 보여지면 문제가 풀기 쉬운데 4개 중에 2가지가 올바른 답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2개 중에 더 상대적으로 더 지문에 적합한 그 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CI 시험이 어렵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CI도 IP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영어로 문제가 주어지고요. 또 한국어 선택할 경우에는 옆에 영어 문제도 클릭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요. 합격 기준 750분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하면 됩니다. 문제 실제 경향 보면은 당연히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여부, IPPF에서 제시하는 거,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여부를 평가를 하고요.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제시를 하고 또 제시한 사례 관련해서 제시된 통제 수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냐라는 걸 묻습니다. 응용력을 묻는 거죠. 또 주요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할 수 있는 능력, 감사 보고서를 발행할 때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신뢰를 얻어서 이거를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묻습니다. 파트별로 출제 비율을 보면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내부감사 기본에 대해서 15%, 독립성과 객관성 부분에서 15%, 업무 숙련도 부분에서 18%, 또 감사부서의 업무 품질 보증 개선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7% 정도. 그리고 가장 출제 비율이 많은 그런 그 분야가 지배구조, 가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통제, GRC라고 부르죠. GRC.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내부감사 실무 부분, 파트 2는요, 내부감사 활동관리, 부서관리입니다. 내부감사 부서관리 20%, 감사 업무 계획 수립 20%, 현장감사 수행. 이 부분에서 40%가 납니다. 그 현장감사 수행 부분이니까 바로 어떤 특정 감사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특정 감사 대상 업무 활동이 지문으로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트 3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을 커버를 해요.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대신 문제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도 넓은데 문제의 난이도가 깊으면 사람들이 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감사인이 그 구비해야 될 스킬 수준을 구분했는데 식별 2의 능숙이라고 했는데 이 파트 3는 그중에서 2의 식별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을 묻습니다. 비즈니스 통찰 능력이 35%, 정보 보안 25%, 정보 기술 20%, 지명하는 2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IT 부분이 45% 거의 반 정도 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IT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딱 이제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IT 전문가 수준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감사 전문 역량과 또 필요한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자격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전달해 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감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세계 감사인 홈페이지 방문하셔도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번 과정에서 말씀드린 그 자격증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한 절차 그리고 상세한 어떤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 관련 서적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혹시 IAP, CIA 이런 내부 감사 관련 자격증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